네, 안녕하세요. 우리 별과 원소의 탄생부터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탐구하기 수업 시간 때 했었죠? 우주의 원소의 구성, 그리고 지구의 원소의 구성, 사람의 원소의 구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이제 학습지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사실 옆에 그림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요거 하나만 이제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주 전체는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구는 요 수소와 헬륨이 어디 갔는지 철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지구 위에 있는데 철은 거의 없고요, 산소와 탄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우주 안에 있고 사람은 지구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구성 요소가 다른지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했던 내용인데요. 우주 배경 복사. 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서 그 오해를 좀 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우주 배경 복사가요, 지구에 이렇게 날아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주 배경 복사 이코로 3켈빈 이렇게 배웠는데요. 무지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가 곧 3켈빈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주 배경 복사에는 온도가 없고요. 우주 배경 복사가 얘기해 주는 건요, 요 온도가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온 곳의 온도가 3켈빈이다. 요걸 알려주는 겁니다. 요 지점, 요 지점.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사방에서 날라와요. 사방에서 날라오는데 그 사방에서 날라온 우주 배경 복사가 전부 다 우주의 온도, 현재 온도가 3켈빈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 말은즉슨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원자 형성이 됐을 때 나왔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모든 곳에서 물질의 밀도가 균일을 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원자가 형성됐을 당시 모든 곳에서 밀도가 균일했다면요, 지금처럼 별이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서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요, 처음에 펜지어스와 윌슨 아저씨가 조사한 배경복사는 이렇게 모든 점이 다 균일했어요. 근데 조금 더 정밀한 이제 망경을 봤더니 대부분 균일하지만 아주 약간의 불균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밀한 이제 더 정밀한 망경을 봤더니 조금 더 이제 불균일한 아주 약간의 더 불균일이 이제 나왔어요. 이처럼요, 원자가 형성됐을 당시에 전반적으로 우주는 균일했습니다. 다만 아주 부분적으로는 불균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적인 불균일에서부터 별과 지구 그리고 인간 등등 우주의 모든 물질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요걸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별은 어떤 식으로 탄생했냐? 아까 얘기했죠. 우주는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균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균일했어요. 이렇게 원자가 형성된 당시에 수소, 헬륨 이렇게 그득그득 했는데 이게 대부분 균일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약간의 이런 불균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약간. 자, 여기 보면요, 다른 점은 다 조금 뭉쳐 있죠. 여기도 조금 뭉쳐 있고 여기도 조금 더 뭉쳐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부터요, 이제 별이 탄생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지점, 부분적으로 밀도가 아주 약간 더 불균일한 지점이에요. 그럼 이 지점을 토대로요, 자, 여기 요 녀석들 조금 더 중력이 세겠죠. 다른 지점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압축이, 서로 수축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주에 있던 수소와 헬륨이 아주 약간의 불균형에서 뭉친 요거를 가스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로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불균일한 지점에서부터 수소 헬륨이 뭉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가스 구름이 형성될 때부터 이제 별이 탄생이 시작을 합니다. 다른 지점도 마찬가지로 수축을 하면서 가스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요 가스 구름 안에서도요, 여기 이렇게 칠해진 거 보이죠? 이 부분은요, 가스 구름 내부에서도 밀도가 조금 더 높은 곳입니다. 즉 가스 구름 자체가 수소와 헬륨이 이제 밀도가 높은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요, 밀도가 유독 더 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별 성자에 구름 문자 해가지고 성운이고요. 뭐 한자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자는 이제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으세요. 자, 이게 성운입니다. 자, 성운은 가스구름 안에서도 밀도가 더 높은 곳인데 요 안에서도요 유독 더 밀도가 큰 곳이 있었어요. 자, 확대하면요 여기 요 성운 안에서도 밀도가 조금 더 큰 곳인데 자 보면 알겠지만 다른 곳에 이렇게 수소 헬륨이 이렇게 듬성듬성인데 요 안에서도 이렇게 밀도가 아주 그득그득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별로 지날 수 있는 원시별에 해당하는 녀석들입니다. 자, 이 원시별이 왜 중요하냐? 이 원시별, 다른 지점보다 수소와 헬륨이 이제 좀 더 그득그득한 곳이죠. 그렇다는 말은 이 원시별을 향해서 이 수소와 헬륨들이 와, 네 중력 진짜 쩐다 하면서 이렇게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뭉치면서 얘들이 이제 압력과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좀 이제 일생을 시작하기 시작하고요. 내부의 온도 압력이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흥해나 애기별이라고 하면서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기별. 그래서 전반적으로 별의 탄생은 이런 메커니즘을 따라가겠네요. 첫 번째, 조금 더 불균일한 지점에서 가스구름이 형성되고요. 그 안에서도 밀도가 높은 곳에서 성운이 생겨나고 그 성운 안에서도 좀 더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형성된다. 그 원시별이 주변에 이제 수소와 헬륨 등 가스를 먹으면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별이 탄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럼 별이 이제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 이 탄생한 별은요, 첫 번째, 어떤 일생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 이 별이 탄생하면서 이 우주의 다양한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두 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봤듯이 이 원시별이 탄생할 때요, 이 원시별 주변에 있는 이제 수소와 헬륨들이 중력을 이렇게 잡아 먹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귀여운 지금 우리 별이 수소와 헬륨을 잡아 먹었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별은요 이렇게 과연 귀여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소와 그냥 헬륨의 아주 가스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그득그득한 가스 덩어리고요. 두 번째, 매우 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별의 중심은요 밀도가 아주 높았고요, 온도도 아주 높아요. 그리고 밀도가 높을수록 우리 온도 압력이 높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보면요, 별은 이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굳이 싹 도는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수소 헬륨을 잡아 먹으려는 이제 욕심쟁이일 거예요. 그럼 별의 내부를 좀 더 살펴볼게요. 별의 내부는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수소와 헬륨이 아주 그득그득 차 있는 그냥 가스 덩어리예요. 아주 밀도가 높아요. 겁나 높아요. 얼마나 높냐? 아까 이렇게 우와 네 중력 좋아너 이렇게 놀랐던 애도 이 밀도 높은 걸 보고 죄송합니다, 도망갈게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저 갈게요 라고 해도요, 어딜 도망가냐, 와라, 이렇게 한번 끌어온 놈을 다시 이제 놓치지 않을 정도로 중력이 아주 셉니다. 그럼 이 녀석 다시 이렇게 먹히겠죠. 자, 그럼 먹히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중력에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 녀석들 보세요. 이 녀석들 잡아당기면서 서로 이렇게 뭉칩니다. 뭉치면서 요 수소들이 이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서로 양성자, 중성자가 핵이 합쳐지면서 헬륨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수소가 합쳐서 헬륨으로 변한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수소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수소핵융합. 자, 다시 한번 수소핵융합이라는 게 합쳐져서 수소가 된 게 아니라 수소가 합쳐지는 걸 수소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즉, 별 중심에 있는 이 수많은 수소들이요, 이렇게 다 합쳐지면서 헬륨이 됩니다. 즉, 별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이때 엄청난 열과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별의 중심부에서요, 수소 핵융합에 인해서 헬륨이 발생하는 이 단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성. 원시별은요, 그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별이라는 칭호를 이제 받게 됩니다. 요 핵융합을 할 수 있냐, 못하냐, 요게 이제 별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이제 판가름이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중학교 때 그거 배웠죠.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이다. 그 이유는 별 자체가 핵융합을 해야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핵융합을 해서 스스로 빛을 내야 우리는 이 녀석을 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체 발광을 하더라도 나는 별이 아니에요. 핵융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학습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학습지 10페이지. 불결성,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학습지 잠깐 우리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 일시정지해서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 적었죠? 자, 이렇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소 핵융합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대부분 모든 수소가 다 이제 중심부에 있는 모든 수소가 다 헬륨으로 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핵융합 안 해도 되네. 해치웠나? 이렇게 하겠죠. 네, 여러분 이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알 거예요. 해치웠나라는 말은 사실 해치운 게 아니에요. 닥쳐. 그런 말 하지 마. 이 녀석 아주 사악한 놈이라고 했죠. 헬륨이 만들어진다 한들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멈추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들은 놈은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헬륨이 완성된 이후에도요, 요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헬륨이 서로 이렇게 뭉칩니다. 뭉쳐서 엄청난 이제 압력 때문에 얘네들 마찬가지로 핵이 막 뭉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헬륨이 합쳐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헬륨 핵융합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수소가 다 소진되면요 순간적으로 핵융합이 멈춰요. 멈추긴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 더 별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헬륨이 뭉치고 탄소가 만들어지는 헬륨 핵융합이 시작이 됩니다. 즉 별 내부에서 이렇게 헬륨이 합쳐져서 이제 탄소가 만들어지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이때 엄청난 열과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별의 단계가 우리 적색 거성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적색 거성 직속직 해볼게요. 적색 빨간색입니다. 거성 클 거자의 별 성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한자산 찾아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적색 거성이냐 부르냐? 요 별의 요 사악한 별 내부 한번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별 내부는요 헬륨이 핵융합이 일어서 이렇게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요 압력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압력과 열이 약하기 때문에 수소가 이렇게 그득그득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이 가운데 원의 별의 중심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이렇게 열과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수소들은요 엄마야 뜨거 하면서 바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아까는 별 사이즈가 이 정도였지만 지금 별 사이즈가 더 커졌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여기 있던 수소들은요 열과 압력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핵융합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파이어 하고 있죠. 이러면서 여기 있던 이제 수소들도 핵융합을 하면서 이렇게 헬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별이 이렇게 좀 커지게 되는 적색 거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습지 10페이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요거 학습지에 일시정지하고 학습지에 정리하세요. 학습지 10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적색 거성은 이렇게 중간에 탄소,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제 헬륨, 가장 바깥에 수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탄소를 이제 핵융합을 시키려면요, 좀 더 높은 열과 압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미 모든 수소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파이어 할 만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얘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얘를 뭉칠 만한 중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탄소까지 만들려면요, 하얗게 불태웠어 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군침이 돌지 않아요. 군침이 안 도노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핵융합하지 않고요. 핵융합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더 이상 이제 뻥뻥 폭발하는 폭발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즉 중력의 수축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폭발하지 않고요, 이렇게 수축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이요 굉장히 밀도가 큰 아주 작은 별이 돼요. 이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이거를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쭉 수축하면서요 본인이 갖고 있던 원소들 몇 개를 이렇게 바깥에다 내놓습니다.
녀석들 보이죠? 얘네들도 충분히 밀도가 크면요 또다시 별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별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학습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습지 10페이지 백색 외성이고요. 요거 일시 정지하고 학습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가 본 건요 질량이 딱 태양 정도만 했던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비교적 별들 중에서는 질량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 질량이 태양만한 녀석은요 일단 수소가 좀 부족해요. 수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핵융합이 좀 금세 끝나고요. 두 번째 중력도 약하기 때문에 탄소 핵융합에서 이제 멈춥니다. 여기서 이제 멈춰 합니다. 근데 질량이요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은 어떠냐?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칠게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녀석입니다. 여기서 배때기 보면 알겠지만 아주 배때기에 수소가 그득그득 찼어요. 수소 존나게 많군 합니다. 그럼 일단 이러한 태양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전부 다 해결 가능합니다. 첫 번째, 수소가 겁나게 많아서 재료가 고갈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즉 핵융합 계속 뻥뻥 일어납니다. 두 번째, 중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온도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탄소 이후의 핵융합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은요 탄소 이후의 핵융합도 가능합니다. 요거 우리 학습지 11페이지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더 큰 별은요 우리 탄소 핵융합 이후에도 탄소, 질소, 산소, 네온, 우리 규소 해가지고 무려 철까지 만들 수 있고요. 안에 가면 별의 내부로 가면 갈수록 더 압력과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별의 중심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일시 정지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은요 여기까지 이제 엄마야 여기까지 이제 진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철까지 완성하게 되면요 철까지 완성하게 되면 얘도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해요. 철은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원소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이제 핵융합은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얘도 뻥뻥 폭발하는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지 못하고요. 중력의 수축만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수축만 하고 수축만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얘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더 수축해봐 폭발하면 그만해요 라고 합니다. 즉 얘는 수축하다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뻥 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 폭발하는 뇌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초신성. 뻥 하고 폭발하면서요. 이 녀석 그냥 폭발하는데 이때 폭발로 인해서 굉장히 십상탁치 고온 고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고온 고압이 왜 중요하냐? 아까 철까지밖에 만들지 못한 이유는요. 충분하게 고온 고압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폭발이 어마무시해서 이 초신성은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도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뻥하고 폭발하면서 얘도 원소를 이렇게 우엑하고 내뱉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밀도가 충분히 높다면요. 또 다른 별이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이렇게 초신성은요. 폭발을 위해서 원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초신성,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습지 11페이지 마찬가지로 이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은요 초신성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 4번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뻥 폭발하고 나서 이제 원소를 다 내뱉고 그 안에 아주 옹골찬 아주 밀도 높은 물질이 있을 거예요. 걔가 밀도가 어중간하면요 중성자 별이 되고요. 밀도가 겁나게 크면 수축해서 한 점이 됩니다. 이게 블랙홀에 해당하게 돼요.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은 이렇게 성간 물질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도 학습지 11페이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별의 진화고요. 우리 다음 이제 영상에서 이제 그럼 태양과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